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바다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건 전쟁의 서막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는 곧 일본의 비상사태라는 폭탄 발언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레드라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대만 해협까지 중일 양국의 전투기와 군함들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만이라는 섬 하나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100년 전 청일전쟁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지는 해 일본과 뜨는 해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적 대사건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경제 침체와 인구 소멸이라는 내부의 공포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내부의 경제 위기와 부동산 붕괴를 중화 민족의 부흥이라는 애국주의로 덮으려 합니다. 즉, 두 나라 모두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불똥이 가장 먼저 튈 곳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한반도를 지목합니다. 상황은 실로 위급합니다. 대만 해협이 봉쇄되면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로가 막힙니다. 에너지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한국 경제는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대만 방어에 투입되는 순간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일본과 중국의 탐욕 때문에 죄 없는 우리가 인질로 잡힌 형국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위기론에 떨며 숨을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진흙탕 싸움을 벌일 때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한국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팩트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사력의 질적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면 중국과 일본의 전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일본 자위대, 첨단 이지스함은 있지만 그것을 움직일 젊은 군인이 없습니다. 고령화로 이 인해 자위대 지원율은 바닥을 치고 있고 평화헌법의 족쇄 때문에 선제 타격 능력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숫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소황제로 자란 외동아들 병사들이 과연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까요? 반면 대한민국 국군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70년간 북한이라는 주적과 대치하며 단련된 세계에서 가장 도끼 품은 군대입니다. 육군력은 이미 세계 최강 수준이며 미사일 전력은 주변국을 압도합니다. 특히 우리의 현무-V 미사일을 보십시오. 탄두 중량 8톤, 지하 100m, 벙커도 뚫어버리는 괴물입니다. 이것은 핵무기만 없을 뿐 사실상의 전략무기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걸할 때 우리는 우리 기술로 괴물 미사일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의 핵 울력을 소모전으로 날려버릴 때 온전한 전력을 보존한 한국의 해군과 미사일 부대는 동북아의 질서를 결정짓는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 전쟁의 핵심인 반도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 전쟁은 반도체로 합니다. 미사일, 전투기, 드론, 반도체 없이는 고철덩어리입니다.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위탁 생산의 60% 이상을 대만의 TSMC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전쟁이 나면 TSMC 공장은 가동을 멈추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전 세계 IT 기업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이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살려달라고 제발 칩 좀 만들어 달라고
무릎 꿇고 찾아올 곳이 지구상에 딱 한 곳 남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일본이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유치하고 반도체 부활을 꿈꾸지만 기술 격차는 이미 10년 이상 벌어졌습니다. 중국, 미국의 제재로 첨단 장비 반입조차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국만이 유일한 대안,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대만 전쟁 시나리오는 역설적으로 한국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반도체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조선업과 배터리 산업의 반사이익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의 모든 조선소는 군함 수리와 생산에 동원될 것입니다. 상선 만들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선주들이 전쟁 중인 적국, 중국에 배를 맡기겠습니까? 납기 준수 확실하고 기술력 최고인 한국 조선소로 주문이 폭주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 조선업은 LNG 운반선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빈자리까지 더해진다면 제2의 조선업 호황기가 아니라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는 중국산 배터리 CATL, BYD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안달이 나 있습니다. 안보 문제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 중일 갈등이 격화될수록 미국과 유럽은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의 배터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투자가 늦었습니다. 결국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니 K배터리 3사만이 자유진영의 유일한 파트너로 낙점될 것입니다. 넷째, 소프트파워와 외교적 위상입니다. 중국은 전란괴교, 늑대전사 외교로 전 세계의 왕따가 되었고, 일본은 과거사 부정과 오염수 문제로 주변국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십시오. K-팝, K-드라마, K-푸드, 우리의 문화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민주적인 나라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도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을 아시아의 대리인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핵심 축의 린치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삼성 공장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낡은 영토 분쟁으로 시대를 역행할 때 한국은 첨단 기술과 매력적인 문화를 양손에 쥐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 우위, 기술적 우위, 문화적 우위,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중일 갈등과 대만 위기는 우리에게 시련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만 잘한다면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자멸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국방력으로 평화를 지키고 초격차 기술력으로 경제를 장악해야 합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래의 힘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범고래입니다. 아니, 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하는 용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IMF를 금무위기로 극복했습니다. 이번 위기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 초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을 펴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역사의 승리자는 결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통쾌하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